또 보도되고 있기로 이 매체가 25일에 채용 공고문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때려 죽어도 싫은 분이 지원해달라라고 공고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정치 보복,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매체라는 겁니다. 웹 디자이너 한 명을 뽑는데 한동훈이 때려 죽어도 싫은 사람만 채용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김우겸 의원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런 매체와 협업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악의적이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언론사와 협업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송 태도와 취재 방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이성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탐사라는 그 매체가 그냥 유튜버 수준의 그냥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 정도라고 해도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그리고 두 분이 언론사 출신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 다 차지하고 그냥 일반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더 하나 좀 분노를 유발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관하고 현직 제1야당의 대변인이 무슨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발언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뭘 질의도 하고 했다라는 것. 저는 일단 이게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스토커들이 차량으로 미행해 집 앞에 와 있어. 국회에서는 예결위에서 엉뚱한 딸 논문 질문에 참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가정집에 살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래 윗집에서 그 가장이 되시죠. 어떤 분 남자분이 술을 좀 많이 드시고 호수를 잘못 찾아가서 남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친한 형이 한번 그랬어요, 진짜. 근데 초인종은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다 식구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초인종을 누르는 것 자체가 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택배 하시는 분도 물건 집 앞에 갖다 놓고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남기죠.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면 그 키패드를 누르면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띠리릭. 그렇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띡띡띡 이게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이거는 일단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설사 번호를 누르지 않고 손만 대더라도 그 알람음이 울리는데 얼마나 놀랬을까. 저는 이건 굉장한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인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해서 알릴 권한, 의무가 있죠. 그러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참에 한동훈 장관님이 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사례를 겪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민사소송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탐사는 떡볶이 많이 파셔야 되겠습니다. 이 법원에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치르시려면 떡볶이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사실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도어락에 띡 그 소리 밤에 그거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냥 띡이 아니라 띡 띡 띡 이게 굉장한 공포예요. 저 당시 한 장관은 집에 없었고 아내분과 이제 자제가 있었다. 굉장히 좀 겁났을 것 같아요. 김우겸 의원이 이 매체와 협업했다라고 밝혔던 대목이 사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우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킹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협업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그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신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본인의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기자들과의 질문에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강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저는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정당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 정도는 그만두는 것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고요. 김의겸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사퇴 의사가 있냐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가짜라면 김의겸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의겸 의원은 지금 대변인직도 유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변인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더 탐사의 어떤 취재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좀 극단적인 어떤 분노에 좀 이제 좀 잡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윤, 한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쟁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예.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굴 때려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이제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경쟁은 이제 문명 사회에서 절대 이제 완력을 쓴다거나 힘을 쓴다거나 뭐 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논리가 더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느냐 이 경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이 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이제 형태의 취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극단이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격한 표현 또 양극단의 대립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접점 없이 그냥 치닫는 이런 네. 이제 정치 행태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보를 하는 것 자체가 패배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이저 사과를 할 정도의 어떤 팩트 확인 없이 이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은 평상시면은 당연히 이제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 사퇴를 하고 예.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처럼 이제 격한 대립과 갈등이 지금 정치권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변인직을 지금 사퇴하는 것이 패배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우려를 그런 걱정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정을 이제 못 하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조금 좀 이게 좀 양극단의 격한 표현이라든지 극한적인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이런 노력들을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인즉슨 상식적이라면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직에 사퇴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지금 이 그 여의도 정치권이 지금 너무 이게 격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당은 어떻게 지금 이 전국을 보고 있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역량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공공수사부 1, 2, 3부가 있고 반부패수사 1, 2, 3부가 있는데 이 6개 부서에 검사가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나 실무관들까지 합하면 한 15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전부 야당 관련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본적 인식에서 지금 이제 양극단,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톱만큼의 어떤 양보 이런 것도 곧바로 패배로 이제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한 발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극한 대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택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여의도의 현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말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택, 상식적인 일들조차 민주당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에서 김경민 의원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